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봅시다. 오늘 프린트 받았죠? 예. 자, 프린트가 오늘 주임법, 상임법. 저번에 보니까 중개사법에도 했었죠? 예. 이거 정리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끝납니다. 이걸로 다 끝납니다. 끝나는데 이제 여기 보시면 앞에 1페이지하고 2페이지 내용이 이제 주임법하고 상임법하고 뭡니까? 비교예요, 비교. 잠깐만요. 테이프를 뗐다가 붙였다. 자, 그래서 1페이지하고 2페이지가 주임법, 상임법 비교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 내용 이 정도만 정리해도 웬만하면 다 풀립니다. 그리고 넘겨보시면 2페이지까지 내용이고 3페이지는 뭡니까? 갈로가 되어 있죠. 근데 어떤 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이 답이 없는데 이러더라고. 답이 앞에 그 여기 있잖아. 이게 1페이지, 2페이지 내용 갈로를 해놓은 거야. 알겠죠? 그래서 여기 갈로에 본인이 이제 안개 있는 거 한번 읽어보고 요 앞에 거 1페이지, 2페이지 읽어보고 한번 넣어보라고. 아시죠? 아, 그럽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황당하더라고. 이거 이상한데 이거 답이 없다고. 답을 적어주셔야지. 이거 1페이지하고 2페이지가 정답이라고 그랬어요. 무슨 말 알겠죠? 요 1페이지, 2페이지 내용 거기만 갈로 돼 있잖아요. 중요한 부분. 무슨 말 아시죠? 네, 그래서 답이 있습니다. 1페이지, 2페이지에 3페이지, 4페이지는. 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조금 이따 이거 정리를 할 겁니다. 자, 우리 저번 시간에 좀 남은 거 정리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저번에 저당권에서 자, 조금 남았습니다. 저당권 좀 하다가 말한 건데, 자, 우리가 저당권에서 우리가 이제 일괄 경매청권 388페이지 한번 보세요. 388페이지. 자, 저번 시간에 마지막 시간에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랬어요? 미친다 시리즈 기억납니까? 복습해보자. 미친다 진짜 중요하니까. 저당권에서 미친다 모르면은요, 그냥 한 번에 날린다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 파트만 들어가면 미치니까 시험에 잘 냅니다. 주전들이. 자, 이제 퀴즈 문제가 자, 나갑니다. 자, 우리가 토지의 저당권을 설정하면은 그 건물에 미쳐 안 미쳐? 토지와 건물은 별개 부동산에 있죠? 안 미친다 그랬잖아요. 맞죠? 요 최근에 기출된 질문이라고 했지.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전유 부분, 아파트의 전유 부분, 501호의 저당권을 설정하면 대지 사용권에도 미쳐 안 미쳐? 종된 권리인 대지 사용권에도 미친다. 시험에 4번이가 나왔다 그랬죠. 중요하다 그랬고. 자, 그 다음에, 주유수의 저당권을 설정해 놨습니다. 주유수 그림이 생각납니까? 네, 저당권 설정하면, 자, 종물인 주유기에도 미쳐 안 미쳐? 종물에도 미치고 유류수장 탱크인 부합물에도 미친다. 됐나요? 잘 미쳐야 된다. 그러면 또 이제 시험에 어떻게 나냐면 설정 후에 부합시켜도 빨리 이게 미친다 안 미친다? 미친다. 맞죠? 근데 과실은 자 미치지 않는데 압류 후에 미친다 했죠? 맞아요? 네, 그래서 시험에 우리 시험에 최근에 뭡니까? 7년 동안 5번 나왔던 제목이 있는데 차임 채권 나왔죠. 차임 채권이 뭐라 했어요? 과실. 됐나요? 차임 채권 과실입니다. 과실은 만호에 미친다? 압류 후에 미친다. 근데 시험에 압류 전에도 미친다면 OX, X. 아시겠죠? 자, 지금 중요한 거 보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정리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우리가 토지, 이제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토지 임대차를 했다. 임대차나 지상권 설정했다. 그러면 건물의 저당권을 설정하면 지상권이나 임차권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 기억나요? 종된 권리에도 미친다 이 말입니다. 기억납니까? 물상대위도 압류 후에 미치죠? 제3자의 압류도 된다 안 된다? 제3자의 압류가 제3자가 압류를 해도 물상대위 환산할 수가 있다 없다? 판소도 63페이지 지금 하고 있는 내용 다 했어요 지금. 맞죠? 자, 압류 후에 미치는데 물상대위도 압류 후에 미치는데 제3자의 압류도 된다 안 된다? 된답니다. 안 되겠다. 틀릴 것 같다는 느낌이에요. 큰일 났네 이거. 맞죠? 저 마지막 시간에 중요하다고 그랬죠. 미친다 시리즈. 정말 잘 냅니다. 나중에 문제
기출문제 정리를 하면 거기서 그대로 많이 나온단 말입니다. 정말 많이 나옵니다. 이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잘 나오는 게 388페이지 이제 내용 들어갑니다. 자, 어떤 내용입니까? 일괄 경매 청구권입니다. 일괄 경매 무슨 거다? 청구권이다. 일괄 경매 청구권. 자,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별표를 2개 넣으셔야 돼요. 10년 동안 6번 나왔던 지문입니다. 단독 문제로는 3번 나왔습니다. 일괄 경매 청구권. 자, 최근에 일괄 경매 청구권이 5년 동안 2번 나왔습니다. 단독 문제로. 안 그러면 지문으로 그게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괄 경매 청구권. 어떤 내용이냐? 설명 들어갑니다. 자, 우리가 저당권 파트에서는 몇 문제 나온다고 그랬습니까? 2문제 내지 3문제가 무조건 나옵니다. 알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들어오실 때 카메라 앞에 보면은 있잖아요. 우리 동영상 보면은 카메라 이 앞에 얼굴이 확 보이거든요. 그 얼굴이 전국이 다 팔리는 거야. 그래서 들어오시고 나갈 때 이제 잘 좀 고개 숙여서 이제 들어가시면 좋아요. 알죠? 전국이 다 팔립니다. 이거 아시겠죠? 얼굴이. 얼굴이 이렇게 걸어 나가면서 얼굴 보이잖아. 카메라에 쫙 보이잖아. 카메라가 그대로 이게 전국 방송에 나온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우리 수강생님도 저분이 누구신지 이제 그때 카메라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알죠? 그래서 숙이셔가지고 들어올 때 왔다 갔다 할 때 좀 해주시고. 자, 일괄 경매 청구 다시 갑니다. 자, 우리가 1억을 빌렸습니다. 그리고 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이 사람이 저당권자 누굽니까? 은행. 그러면 여러분이 토지 소유자인 저당권을 설정했으니까 저당권 뭐랍니까? 설정자라고 하죠. 자, 저번 시간에 우리가 했던 거. 요 채권이 무슨 채권이다? 피담보 채권. 담보로 받는 채권이라 했죠. 맞습니까? 피담보 채권이라고 불렀어요. 피담보 채권. 담보로 받는 채권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설정 후에 이 설정자가 건물을 지었습니다. 지었어요. 자, 그래서 이거를 잘 이해 못 하시는 분 계시는데, 내가 삼산에, 울산의 중심가에 삼산에 땅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돼요? 땅값이 많이 올랐죠? 옆에 사람들은 뭡니까? 거기 땅 담보대출 받아가지고 건물 올려, 안 올려? 올리는 거 봤죠? 그래서 상가 수익이 어떻게 됩니까? 좋더란 말입니다. 맞죠? 자, 물론 여러분이 삼산동에 땅이 없지만 있다고 상상을 하고, 알겠어요? 그래서 내가 땅 담보대출 받아가지고 건물을 지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 지었는데 뭐가 생겼습니까? 코로나19 생겼죠. 코로나19. 그래서 자, 사람들이 사업을 합니까 안 합니까? 잘 안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임대가 나가 안 나가? 그거 안 나가는 기라. 안 나가는 기라. 자,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 변제가 돼 안 돼? 안 되지. 이럴 때 이 저당권자 은행은 토지뿐만 아니라 건물까지 뭐해가? 일괄해서 금액 넣을 수 있다 없다? 이거네. 아무것도 아니네. 맞죠? 이게 일괄 금액 청구권이에요. 이해가 되면 그냥 끝나는 거야 우리는. 알죠? 그래서 은행에 담보대출 받아가 건물 올려가지고 다 지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사발한 온 사람이 있다 없다? 없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임대가 안 나가는 거야. 그래서 뭡니까? 돈을 못 갚으니까 뭐합니까? 금액 넘어가는 거지. 이래 날릴 때 토지와 건물을 같이 날릴 수 있다 없다? 있다. 원래는 토지의 저당권을 설정하면 건물에는 미쳐 안 미쳐? 안 미치는데 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같이 날릴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이죠? 예외적으로 같이 날릴 수 있다 없다? 있답니다. 자, 이게 뭐라고요? 일괄 경매 청구권이에요. 그럼 왜 이걸 인정할까요? Why? 왜? 토지만 경매가 되면 건물은 또 다른 사람 거잖아. 토지가 병으로 경매되었다. 그러면 이 건물은 값소이죠. 그러면 이 둘이가 또 건물 철거 문제하고 싸워 안 싸워? 싸우죠. 맞지? 그럼 건물을 또 어떻게 합니까? 지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부사쁘고 이래 보면 어떻습니까? 사회 경제적으로 좋아 안 좋아? 안 좋으니까 일괄 경매 청구권을 만들어서 같이 날릴 뿐단 말이야. 그럼 같이 날리면 내가 경매 받는 사람이 토지와 건물 같이 오면은 삽니까 안 삽니까? 낙찰 받으러 가죠. 받으러 가죠.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인정되는 게 뭐라고요? 일괄 경매 청구권.
시험의 첫 번째 포인트가 뭘까? 같이 날릴 수는 있는데 건물에 대해서 우선 문제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외우지 마. 건물에 저당고 설정이 돼 있어 안 돼 있어? 어디에만 설정이 돼 있어? 토지에만 돼 있잖아. 토지만. 맞죠? 토지만 설정이 돼 있으니까 건물을 설정 안 했잖아. 그러면 건물에 대해서는 경매 날릴 수는 있어도 우선 문제 받을 수는 없다. 됐어요? 정말 많이 나왔대. 정말. 알겠죠? 첫 번째 포인트가 뭔데? 건물에 대해서는 경매에 우선 문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입니다. 같이 날릴 수는 있어 없어? 있답니다. 오케이? 됐어요. 시험의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여기에. 자,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 건물의 경매 대금에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법에 딱 돼 있습니다. 이게 받을 수 없다. 같이 날릴 수는 있는데 받을 수는 없다. 자, 그런데 자 일괄 경매 청구하려면은 반드시 요건이 판례 내용 나옵니다.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뭐 해야 돼? 같아야 되지. 근데 이 건물을 병인한테 넘겼다. 그러면 토지와 건물 소유자 같아 달라? 다르죠. 맞죠? 그럼 일괄 경매가 돼 안 돼? 안 돼. 됐어요? 자, 그러면 요 사람이 또 A라는 사람에게 용의물권, 지상권을 설정해가지고 건물을 만들었어. 그러면 토지와 건물 소유자 같아 달라? 다르지. 그럼 일괄 경매 돼 안 돼? 안 돼. 근데 이 사람으로부터 설정자가 매수를 했다. 같아졌지? 같아졌지? 이따 일괄 경매 돼 안 돼? 됩니다.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알겠어요? 네, 됩니다. 무조건 어떻게 돼? 경매 날 당시에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같아야 뭐가 된다고? 일괄 경매 청구권이 된다는 거. 됐습니까? 네,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일괄 경매 청구권의 내용이다. 365조 내용입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자, 388페이지에 365조 나옵니까? 365조. 자, 저당 지상의 건물에 대한 경매 청구권. 자, 밑에 볼게요.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하는. 자, 줄 거야 돼. 어디에만 준다고 설정해놨어? 토지에만 준다고 설정해놨어. 자, 그 후에 설정자가 그 토지의 건물을 뭐 할 때는, 축조할 때는 저당권자는, 자, 그러면 첫 번째가 어디에 설정되어 있어야 됩니까? 토지에 저당권 설정하고, 설정자가 건물을 뭐 해야 됩니까? 지어야 되죠. 맞아? 두 번째 줄까지 이해됐어? 그러면 저당권자, 저기서 저당권자 누굽니까? 은행, 토지와 함께 건물에 대해서 경매 넣을 수 있다, 없다? 있답니다. 아, 이게 바로 일괄 경매 청구권이구나. 그래서 365조 위에 원래 일괄 경매 청구권 해가지고 적어놔야 되는데 안 적어놨어, 이 사람이. 빠져서 그래요. 그래서 이게 뭔지는 모른다고. 일괄 경매 청구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줄 가셔가지고, 그러나 건물의 경매 대가에 대해서 무슨 면제 받을 권리가 없다? 우선 면제. 그래서 우선 면제 받을 수 있다라고 시험 몇 번 냈다고. 알겠습니까? 그 법조문 내용을 그대로 시험 낸다고. 있다, 없다. 시험 포인트. 있다, 없다? 없다. 왜? 건물에는 저당권 설정을 안 했거든. 근데 어떤 분이 와셔가지고, 그럼 토지는요? 토지는 설정돼 있잖아. 그러니까 우선 면제 받을 수 있는 건 당연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험이 안 내. 건물만 낸다고. 오케이? 그럼 어디 현관 펴놓고 별표 딱 해놔야 돼? 그러나! 이거부터 현관판에 줄 꺼놓고 별표 해놔야 되지. 맞죠? 그러나, 건물의 경매 대가에 대해서는 우선 면제 받을 권리가 없답니다. 없다. 오케이? 자,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기억번, 요건까지 보겠습니다. A번. 누가 건물을 신축해야 됩니까? 설정 후에 건물을 신축해야 되는데 B번의 타이틀에 줄 것이고, 동그라미 B번. 저당권 설정자가 축조하고 소유해야 된다. 됐어요?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A번하고 B번이 요건입니다. 그렇게 갖춰야 되고, 옆에 페이지 가서 효과 있습니까? 경매 날릴 수는 있는데 어디가 포인트입니까? 파랗게 돼 있죠. 이 사람 또 뭡니까? 지금 389페이지 하고 있어. 파랗게 된 거 찾아야 돼. 판례 밑에 있지? 이 사람도 책을 쓸 때 어디가 중요하다고? 그게 중요하다고 본 거지. 그래서 어디에 경매대가에 대해서는 건물의 매각대금에 대해서는 우선비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답니다. 자, 됐습니까? 자,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옆으로 가서 다시 388페이지에 요건하고 효과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옆에 기출 지문 한번 볼게요. 볼게요. 자, 388페이지에 기출을 해가지고, 자, 30일에 기출됐던 지문이 있습니까? 네. 토지의 저당권을 취득하기 전에 이미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하는 경우 일가구 매초가 인정된다, 안 된다? 우리 아까 요건이 아까 뭐라 했어요? 설정 후에 건물을 누가 지어야 된다고? 설정자가 지어야 됐잖아. 그럼 저당권 설정할 때 건물이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알겠어요? 됐어? 또 틀린데. 우리 아까 요건 뭐라 했어요? 토지에, 일로 와. 자, 다시 봐. 토지의 저당권을 설정한 후에. 안 되겠다, 이게 후에 건물을 지어야 되잖아. 맞지? 근데 저당권 설정할 때 건물이 있으면 일괄경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일괄경매 청구권 행사하기 위해서는 설정 당시에 건물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토지에? 없어야 된다고. 설정한 후에 설정자가 건물을 지어야 돼? 같아야 같이 날릴 수 있어? 됐어? 이렇게 강조했는데 왜 틀릴까? 맞죠? 강조했어요.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기출지문 보세요. 30일에 기출하면. 그 다음에, 저당권자 일가경매 청구는 의무가 아닌 권리다 말이야. 토지만 넣든 같이 넣든 누구 마음입니까? 저당권자, 은행 마음이다, 은행. 알겠지? 포인트는 어디에 현관펜 해야 됩니까? 의무가 아니고 권리다. 이게 포인트예요. 됐습니까? 됐고. 자, 그 밑에 세 번째 기출지문 갑니다.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을 축조한 후에 이를 제3자에게 양도했다. 자, 어디 현관펜 해야 돼? 포인트. 제3자에게 양도했잖아. 한번 물어볼게 가면 토지와 건물 소유자 같아 달라? 다르지. 그럼 일괄경매 인정돼? 안 돼? 안 된단 말입니다. 오케이? 네, 됐어. 요 내용이 옆에 판례 내용입니다. 옆에 페이지 389페이지 판례 내용 있죠? 그거 됩니다. 그 내용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자, 그다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자, 그 밑에 예제 문제는 풀었습니까? 풀었죠? 한번 풀어보자. 미치다 쓰이냐? 자, 볼게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문의 범위입니다. 틀린 거 32의 기출. 자, 2년 전의 기출 문제입니다. 1번 지문은 어떻습니까? 자, 우리가 답이 뒤에 있어요. 한 장능이 뭐 답이 있어. 대답할 때는 답도 좀 참고하시고 대답하셔야 돼요. 자, 1번 지문 맞아 틀려. 자, 우리가 저당권은 약정 담보 물권이기 때문에 미치지 아니한 것을 약정할 수도 있답니다. 알겠지? 그럼 1번 맞아 틀려. 맞아요. 2번 지문 어떻습니까? 자, 물상대위 할 때 나옵니다. 공취법이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인데 공취법 줄여서 얘기합니다. 협의취득의 현관편을 씌우고 협의취득할 때는 물상대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끝에 없다는 판례입니다. 이게 협의취득일 때는 물상대위 안 됩니다. 강제 수용일 때만 물상대위가 되는 거야. 알겠어요? 옆에 적어놔. 강제 수용인 경우에만 물상대위가 된다. 협의취득일 때는 물상대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지문 어떻습니까? 3번 지문.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토지를 임차한 자가 토지 위에 뭐 했습니까? 소유하는 건물에 저당권 설정했다. 그러면 그 저당권의 효력은 그 건물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종된 권리, 임차권까지 그 효력이 미친다. 맞죠? 네, 맞습니다. 4번 지문 어떻습니까? 아까 강조했죠? 자, 물상대위를 할 때는 누구의 압류도 된다? 제3자의 압류된다 그랬잖아. 저당 목적물의 변형물인 금전에 대해서 이미 제3자가 압류한 경우 저당권자는 물상대위를 행사할 수가 없다가 아니라 있답니다. 제3자의 압류가 있어도 물상대위. 자, 그럼 여기 포인트는 시험 문제 풀 때 포인트는 제3자의 압류에 현갑에 딱 해놓고 줄 딱 꺼놓고 제3자의 압류가 있어도 물상대위 행사할 수가 없다가 아니라 있답니다. 판소도 63페이지 보면 나옵니다. 63페이지 물상대위의 제3자 나옵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된다. 자, 그래서 요게 이제 4번 지문이 32회 때 나왔지만 언제 또 나왔냐면 27회 때 기출됐던 지문입니다. 자, 그리고 그 문제에서 2번 지문 있죠. 아까 공치법의 협의 취득. 맞아요. 이것도 27회 때 나왔는데 32회 또 나왔어. 무슨 말이겠죠? 자,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기출 문제에서 나옵니다. 얼마나 좋아. 맞죠? 우리는 공법이 아닙니다. 공법은 어떻게 됩니까? 개정사항이 나오거든. 우리 민법은 뭡니까? 기출 문제에서 줄기차게 내는데 점수가 안 나온 이유는 뭐야? 기출 문제를 정리 안 하고 간다니까.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시험 치기 전에도 기출 문제를 반드시 정리하고 가야 돼요. 알죠? 점수가 안 나오는 건 기출 문제 분석이 안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죠? 진짜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출 문제 지문 다 보면 우리 나왔던 문제 보면은 올해 이제 34회 때 34회 기출 문제 이번에 나올 문제도 기출된 문제도 그 앞에 기출 문제 짜지게 만든다고요.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 민법은 얼마나 쉬워요. 딱 시험 치고 나오면은 자기가 됐다 안 됐다 딱 알아요. 왜? 판례를 이거 맞다 틀렸다 정확히 알면은 딱 나올 때마다 어떻게 해요? 동그라미 다 친다고 이거. 맞았다. 합격이다. 알죠? 근데 개로는 모르겠는데. 계산형이 나왔는데 모르겠는데 이렇게 되는 거야. 답이 나와야 맞출 수 있어. 근데 민법은 내가 됐다 안 됐다 확실히 안다고. 왜? 정확하게 이 판례 기출된 지문을 다 기억하고 있으면 맞다 틀렸다 다 맞출 수가 있거든. 아시겠죠? 확실한 과목입니다. 확실한 과목. 다툼이 있으면 뭐 해야 합니까? 판례에 한다. 맞죠? 그거 판례 내용이야. 전부 다 거기 다 기출 지문이다. 판례 내용이. 자, 됐습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5번 지문. 자, 우리가 시험에 많이 나왔다 그랬죠. 핵심 단어 뭐야? 차임채권. 맞죠? 차임채권? 그럼 앞에 뭐가 나와야 돼? 압류 이후에 차임채권에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 맞죠? 그래서 지문 읽을 때 키가 뭔지를 봐야 돼. 차임채권이 과실이지? 압류 후에 미친답니다. 됐죠? 여기 있는 5개 지문은 정말 잘 나온 내용입니다. 아시죠?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이다. 착하시고 넘깁니다. 자, 물상대위. 물상대위 아까 했습니다. 자, 우리의 물상 뭐야? 이겁니다, 이거. 자, 보세요. 저당권자가 돈을 빌려주고 목적물에 저당권 설정했다. 그러면 이 물건 위에 효력이 미치는 게 뭐예요? 물상대위. 그래서 수용이 되거나 화재가 나면 화재 보험금이나 수용 보상금을 가져갈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없다? 은행이 있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저기 사만 아르누 아시죠? 예? 불나가지고 그게 500억 뭐가 돼 있습니까? 보험이 가입돼 있었다고. 은행이 다 가져갔습니다. 아시겠죠? 무슨 대입권 행사해가지고? 물상 대입권 행사해가지고. 아시겠죠? 자,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밑에 기억번에 자, 첫 번째 줄하고 두 번째 줄 적으신대요. 저당권에도 준용하고 있던 물상대위는 자, 그래서 니은번에 가셔서 자, 니은번 390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자, 밑에 동그라미 니은번 세 번째 줄. 자, 이게 아까 뭐랬어요? 32회 때 나오고 27회 때 나왔다 그랬죠? 그 핵심 단어는 뭐랬어? 협의 취득이죠. 협의 취득. 요거 다 하고 난 다음에 그 밑에 문제가 나왔어야 되는데, 맞죠? 먼저 해봤단 말이에요, 원래. 협의 취득하면은 물상대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키 단어 나왔어요. 자, 여기서 포인트가 협의 취득 나오면, 공치법 나오고 협의 취득 나오면 맨 끝에 뭐 확인하면 돼? 물상대 행사할 수가 없답니다. 근데 뭘 때만 된다 그랬어요? 강제 수용이 된다 그랬지. 32의 기출 바로 옆에 있습니다. 옆에다가 또 27의 기출 또 적어놓으시고. 자, 그 다음에 디귿번에 줄 끄시면 돼, 또. 물상대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보상금 등의 지급 인도 전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압류가 있어야 됩니다. 인도 전에 뭐예요? 보상금 지급 또는 인도 전에 뭐가 있어야 된다? 압류. 그게 포인트야, 현관펜. 눈에 띄게. 보상금 등의 지급 또는 인도 전에 뭐가 있어야 돼? 압류가 있어야 된다는 내용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게 하시고 그 밑에 32의 기출지문 또 보세요. 아까 했죠? 물상대액권을 위한 압류는 저당권자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맞아, 틀려? 아까 제3자 된다 했잖아. 봤지? 아까 그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옆에 페이지의 판례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저당권자의 압류가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는 얘기. 소극돼 있잖아. 판례.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밑에 우선 면제받을 효력인데, 자, 일단 세 번째 줄까지 주시고, 자, 만일에 채무자인 저당권 설정자가 돈을 안 갚으면 뭐 넣어가지고 저당권자가 경매를 넣어서 무슨 면제 받을 수 있어요? 우선 면제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세 번째 줄까지 내용이야. 됐지? 그러니까 한번 물어볼게. 등기부에 금액을 적어 안 적어? 대출 좀 받아봐. 저당권, 채권 최고회가 다 적어놔. 맞죠? 그 금액만큼 무슨 문제 받겠다는 얘기입니까? 우선 문제 받겠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물어볼게, 그러면. 전세금도 등기돼, 안 돼? 등기해놓지? 그럼 그 금액은 경매 들어가면 무슨 문제 받을 수가? 그렇지! 등기에 금액이 기재가 되어 있으면 뭡니까? 그만큼 뭐 받겠다는 얘기입니까? 우선 면제 받을. 그게 핵심이야. 알겠죠? 그 전세금도 우선 면제 받고, 맞죠? 뭐도 저당 금액도 우선 면제 받았습니다. 채권 최고액 이런 것도, 맞죠? 채권액 이런 것들 등기하면은 우선 면제 받을 수 있단 말입니다. 무슨 말이죠? 아, 금액이 등기됐다. 무슨 면제? 우선 면제 받을 수 있다. 알겠어요? 네, 전세권에서 할 때 전세금도 똑같고 저당금액, 저당권에서도 금액, 피담보채권액도 등기가 되면 우선 면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우선 면제 받을 수 있다는 거 체크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저당권과 우선적 지위 밑에 나와 있는데, 자, 이게 우리 판서 노트에 한번 봅시다. 자, 어디냐면은 65페이지. 65페이지. 이 경매, 중개사부의 경매 파트에서도 합니다. 저당권의 우선 면제. 그림 있습니까? 판서도 65페이지 있습니까? 자, 가봅시다. 갑이 갖고 있는 부동산이 있는데 이게 10억짜리입니다. 가치가. 그러면 은행으로부터 1억을 빌립니다. 저당권이죠. 저당권 하지 말고 전세권부터 합시다. 네. 우리 책에도 전세권 있으니까. 1억 전세가 들어가 있습니다. 1억 전세가 들어가 있어도 병은행으로부터 1억 대출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담보 가치만 충분하면 저당권이, 전세권이 있어도, 선순위 전세권이 있어도 저당권 해준다, 안 해준다? 해준다, 이 말이에요. 저당권입니다. 설정이 됐어. 그런데 제일 앞에 있으니까 뭘 한다? 1번 저당이라 합니다. 그 다음에 정이란 사람이 와서 또 1억을 꽂고 전세금을 설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맞죠? 지금 부동산 얼마짜리입니까? 10억. 아직까지 경매 들어가도 남죠? 네, 사업 빼도 7억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뭡니까? 새마을금고 무에게 또 1억 대출을 받습니다. 그러면 저당권. 저당권인데 두 번째 있지? 그럼 2번 저당이라 불러. 알겠어요? 자, 이렇게 된 상황에서 요 부동산 갖고 있는 이 사람이 누굽니까? 저당권 설정자지. 이 설정자가 변제를 잘하면 되는데 변제를 잘 했다 못했다? 못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저당권자 은행은 뭐 넣어버립니까? 경매 넣어버리지. 그럼 경매가 들어간다? 그럼 최선순위 저당권 밑으로는 뭡니까? 싹 다 소멸합니다. 소멸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중개사법에 나중에 배우면 뭡니까? 저당권은 말소 기준 권리라고 들어본 적 있습니까? 나중에 배워. 알죠? 경매가 들어가면 저당권 밑에 있는 애들은 전부 다 뭐합니까? 소멸합니다. 소멸. 그래서 저당권 말소 기준 권리입니다. 자, 경매에 딱 하면 손 딱 들라고 있는 애가 뭐라고? 말사로 손 들고 있는 애가 뭐라고? 얘다. 그럼 얘들은 전부 다 뭡니까? 뭐 한다고? 소멸을 하는데 뭐는 받아갈 수 있어? 돈 받아갈 수는 있어. 알겠지? 그럼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를 넣어도 최선순위 저당권 밑으로는 싹 다 뭐 한다고요? 소멸한다. 그러면 용인 물건이 살아있느냐, 죽느냐, 소멸하느냐는 어떻게 됩니까? 최선순위 저당권 위에 있느냐, 밑에 있느냐 차이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경매가 들어가면 최선순위 저당권 밑에 있는 애들은 전부 다 뭡니까? 소멸하고 뭐만 받아가? 배당만 받아갑니다. 그래서 경매의 순기능이 뭡니까?
저당권 밑에 있는 잡당 권리들을 다 없애버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경매로 낙찰 받으면 어떻습니까? 저당권 밑에 있는 다 소멸하니까 여러분 깨끗한 권리 받는 거야. 아시겠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러면 용의물권이 살아있는 가능량은 뭡니까? 뭘 기준으로? 채, 선순위, 누구를 기준으로? 저당권 기준으로 위에 앞에 있으면 뭐라고? 살아있고 뒤에 있으면 소멸하죠. 자, 그러면 이거는 각구에 합니까? 을구 등기부분 보면 됩니까? 을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어디에 보면 된다고? 을구죠. 자, 그래 판소노트 그 내용입니다. 됐습니까? 이해됐어? 됐어. 자, 그래서 이제 밑에 내용까지 설명이 됐습니다. 그러면 1번, 2번, 3번 나와 있습니다. 3번 돼 있고 넘기시면 나온다 이 말이야. 넘기시면 자, 그리고 국세 관계는 넘어가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되고 배당 순위 이런 거는요. 우리 시험에 안 나와요. 어디 나온다? 중개사법에 나와요. 한번 보시면 되고. 자, 제3취득자의 지위. 자, 제3취득자의 지위로 갑니다. 별표 2개. 자, 요게 이제 32회 때 시험에 나왔었죠. 제3취득자의 지위 나왔었습니다. 자, 그럼 제3취득자의 지위가 뭔데? 이 말이야. 자, 설명 들어갑니다. 요것도 제3취득자의 지위도 10년 동안 5번 나왔습니다. 단독 문제는 2번 나왔고. 그래서 중요한 내용이다. 자, 제3취득자의 지위라는 게 뭐냐면 을로부터 1억을 빌렸습니다. 저당권을 설정했죠. 자, 그러면 이 값을 저당권 뭐란다? 저당권 설정자인데 채권자의 채무자야? 채무자. 맞지? 여러분 은행 대출 받았잖아. 채무자야. 자, 이 사람이 저당권자. 저당권자가 누군데? 채권자. 맞아요? 자, 그런데 1억인데 이 목적물이 또 10억이다. 그러면 여기에 10억을 하면 좀 그렇나? 3억 할까? 3억. 그래서 이제 뭡니까? 여기에 병이 전세권을 설정했다. 1억. 알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 사람 소유권을 받는 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자, 지금 여기서 예를 들 때 전세권을 생각합니다. 자, 목적물이 3억인데 1억이 저당권 설정되어 있다. 그래서 1억 전세 설정을 했어요, 여러분이. 아직까지 얼마 남아 있습니까? 1억 남아 있잖아. 1억. 그러면 빼면 얼마입니까? 3 빼기 2가 1억인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알죠? 1억 남아 있잖아. 1억 남아 있잖아. 자, 그래서 1억 남아 있기 때문에 충분하다 생각하고 전세권을 설정을 한 거야. 알죠? 그런데 임마가 변제를 잘했다 못했다. 항상 우리 문제는 변제를 잘 못했을 때 내용이지. 변제를 잘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에? 교묘 난리겠지? 난리 뿌면 이 사람들은 아주 불안한 지위에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럼 이 사람 보호해줘야 되겠지? 제3취득자에 그래서 뭐라 한다? 지위가 나옵니다. 무슨 말이겠죠? 예, 그래서 저희가 친구가 이제 뭡니까? 옛날에 전세 들어갔는데 대출이 이제 뭡니까? 그때 얼마였으면 1,000만 원, 2천만 원인가 밖에 없었어요. 전세. 그 아파트 가격이 그때 2억 몇천 했었거든. 그 전세 대출이 2천만 밖에 없으니까 뭡니까? 전세 1억 5천 설정하는데도 별 문제가 없죠? 그래서 들어갔는데 2천만 원을 못 갚아가지고 경매가 들어온 거야. 이 사람이 누구라고 친구가? 전세권자야. 알죠? 그럼 내한테 전화가 뭐랍니까? 주사 이거 큰일 났다 이거. 그 집주인이 2천만 원 못 갚아가지고 경매 들어왔다. 근데 전세금 설정돼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저는 뭐랍니까? 니는 제3취득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정말 오로지 민법이란 거 민자도 하기 모르네요. 알죠? 오로지 공돌입니다. 공돌이 아시죠? 용접하고 뭐 지시하고 저 배 만들어 다니는 애입니다. 자, 그러면 걔가 제3취득지위가 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 그래서 이 지위를 가지고 있다니까 그럼 뭐 내가 맛있는데 이래 하잖아. 그러면 여러분이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야. 여러분 의뢰인이 여러분 중개사 자격 있다고 한 다음에 설명했을 때 이런 사람이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어떻게 되는데 물어보면 대답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해줘야 돼.
맞죠? 자, 그러면 뭐를 해야 됩니까? 니는 경매에 참가해서 경매인이 될 수 있어. 경매에 참가해 내가 경매 받을 수, 낙찰 받을 수 있나? 그래, 할 수 있어. 걱정하지 마.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뭘까? 야, 네가 이거 얘한테 변제를 하고, 응? 변제를 하고, 변제하는 게 돈을 다 갖고, 저당권을 뭐 시키면 돼? 소멸시키면 돼. 이 얘기 하니까 친구가 뭐, 내가 미쳤나? 지가 빌린 돈을 뭐, 집주인 빌린 돈 내가 왜 갚면 돼? 좀 들어봐라, 좀. 모르면 들으라, 좀. 얘기해줘. 그래서, 자, 네가 대신 갚아준다고 하고, 집주인한테 뭐 하면 돼요? 소유권 넘겨받으면 되잖아, 임마. 와, 맞네! 이러더라고. 맞죠? 맞네. 그래. 변제하고, 그럼 무슨 권 행사합니까? 내가 대신 누구를 위해서 갚아줬어? 갑을 위해서 갚아줬잖아. 맞지? 그 무슨 권 행사할 수 있어? 구상권 행사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답니다.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고 또 뭐 하냐면, 야, 그런데 내가 옛날에 내가 집에 들어갔던 비용이 있는데, 그 비용 달라고 할 수 있냐? 그래, 할 수 있다. 비용 상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들어갔던 비용, 필요비, 보존에 들어갔던 필요비와 유입비 상환 청구할 수 있는데, 요거는 법조문에 우선 상환받을 수 있도록 해줬다, 법조문에. 누구 보호를 위해서? 제3 취득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알겠어요? 이런 게 나와야 된다고. 경매인이 될 수 있다. 시험 지금 나옵니다, 이거. 나왔던 거야, 몇 번. 변제하고 소멸시킬 수도 있다, 없다? 있고. 무슨 권 행사할 수 있어? 구상권 행사할 수 있고요. 비용이 들어가면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니 걱정하지 마라, 임마. 설명해 줘야죠. 됐습니까? 네, 됐죠. 자, 이게 제3 취득자의 지위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네. 너무 재밌잖아. 나 이거, 너무 재밌더라고, 이거 강의할 때마다. 자, 봅시다. 근데 또, 뭡니까, 나중에 6월달, 7월달 돼가지고 저한테 와가지고 통굴한테 저당권이 안 된다고 했어, 뭐. 원장이 미치겠다. 그래서 들어온다. 저 데려가서 저 장강실 또 해준대, 또. 이제 그때 또 문제까지 풀어준대, 또. 해줬는데도 모르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알 때까지 시험 치면 됩니다. 알죠? 계속 치게 될 테니까 걱정하지 마. 알죠? 이제 저당권, 그 사람 그렇게 하니까 저당권은 절대 안 틀려. 알죠? 근데 한 명만 오면 안 돼. 근데 비싼 사람 아니야? 맞죠? 돈 안 받아. 3명, 4명 데려가서 저당권은 애들 들어가서 해줍니다. 알죠? 네. 그렇게 해주니까 걱정하지 말고. 근데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들어갈 때 뭐 해야 돼요? 마음의 각오를 해야 돼. 너. 무슨 각오를 해야 됩니까? 내가 욕을 막 쓰거든, 이제 그때는 막. 알겠죠? 막 가슴이 막 찌릿찌릿 할 겁니다. 이것도 몰리면서 그러고 막 그래도. 그걸 감내할 수 있으면 들어갑니다. 그래서 미리 사인을 받죠. 예. 모든 걸 감내하겠다 해가지고 쓰고 갑니다. 자, 봅시다. 자, 그래서 이제 다 정리했어요. 끝났어요, 이제. 시험에 나왔던 거 다 했어요. 393페이지. 제3 취득자 보호규정 나와 있죠. 자, 근데 그 규정 보기 전에 옆에 보고 가자. 392페이지에 안 보고 왔네요. 부동산의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등, 자, 이 세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그를 취득한 사람을 뭐란다? 제3 취득자라고 합니다. 자, 그럼 옆에 가서 제3 취득자의 보호기 중에서 경매인이 될 수 있는 권리 있다? 경매인이 될 수 있는 권리 현관에 딱 해놓으면 돼요. 363조 내용입니다. 2항,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도 경매인이 될 수 있다. 현관에 경매인이 될 수 있다. 현관에 내면 돼요. 바로 옆에 32의 기출문제 그대로 냈습니다. 경매인이 될 수 있다. 매수인이 될 수 있다. 같은 말입니다. 경매인이 뭐라고요? 매수인이 같은 말입니다. 매수인. 경매했을 때는 경매인이라 부르지만 요것도 매매하는 거가 똑같은 효과 있잖아. 그래서 매수인 같은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3 취득자의 변제 2번입니다. 2번. 364조예요. 저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취득한 제3자는 자, 3명입니다.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을 취득한 제3자는 저당권자에게 그 부동산의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자에게 뭐하고? 여기 있잖아. 저당권자에게 뭐하고? 변제. 저당권자에게 뭐하고? 변제를 하고 뭐 할 수 있다고요?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밑에 첫 번째 주라고 두 번째 주 적으시면 되고요. 죽었습니까? 네, 됩니다. 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기억번하고 니은번 있죠? 있습니까? 자, 기억번에서 후순위 근저당권자, 취득한자 찾았습니까? 자, 한번 물어볼게요. 후순위 근저당권자. 얘는 제3취득자입니까? 제3취득자 누구 있다 했어?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이거 가르친 적 있어 없어? 이게 시험 나왔다고요. 옆에 기출지문 있어요? 저당 부동산에 대한 후순위 근저당권자는, 자, 현관펜, 후순위 저당권자는 찾습니까? 후순위 저당권자는 맨 끝에 제3취득자에 해당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제3취득자 누구 있다고? 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맞죠? 근데 후순위 저당권자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야. 알죠? 딱 3명밖에 없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제3취득자 몇 명이야? 찾아봐. 3명. 어떻게 누구 있는데? 맞추겠나 이거 진짜. 만세 부를까 그냥 오늘? 자, 다시. 3명이잖아. 다시 읽어보자. 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맞죠? 누구는 안 된다? 후순위 저당권자, 근저당권자 안 된단 말이야. 알겠지? 요 32회 때 기출지문인데 그 전에도 시험 나왔어요. 2번 나왔던 지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가서 3번 갑니다. 제3취득자의 비용 청구 나와 있는데, 자, 367조 볼게요. 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그 부동산의 보존, 현관펜, 계량, 보존에 들어간 비용이 무슨 비? 필요비. 계량하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이 유입비를 지출할 때는 203조 1항, 2항 규정에 의해서 저당물의 경매대가에서 우선 상환받을 수 있다. 현관펜, 뭐 받을 수 있다고? 우선 상환받을 수가 있다, 없다? 있답니다. 자, 이게 바로 옆에 32에 기출돼 있어야 안 돼 있어요? 바로 옆에 있지? 맞아요? 아, 그러니까 법조문에서 내고 판례에서 낸다 이 말입니다. 넘기시면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되고요. 4번입니다. 저당권의 침해와 구제. 자, 침해와 구제. 또 별표 2개죠. 침해와 구제야. 이 침해와 구제가 뭘까? 침해와 구제. 자, 침해와 구제 가져갑니다. 자, 침해와 구제. 침해와 구제. 자, 어떤 것이냐? 네, 설명 들어갈게요. 자, 이 사람이 저당권자. 은행. 자, 여러분이 저당권 뭡니까? 저당권 설정자. 여러분 설정자지만 무슨 자? 채무자지. 이 사람이 채권자.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네. 나중에 7월달 돼가지고 갑자기 저당권자가 누군데 이럴 뻔 미칩니다. 여러분이 띠내는 게 아니고 내가 띠내릴 수 있어 바깥으로. 알죠? 계속 해주고 있는데. 자, 그래서 자, 여러분이 이제 갖고 있는 부동산인데 요거 침해를 제3자가 침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은행이 이제 대출해 주는데 담보 가치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한단 말이야. 누가? 제3자가 와가지고 파손시켰다든지 이런 경우 있죠. 그리고 이 저당권 설정자가 뭡니까? 담보 가치를 떨어뜨리는 경우 있지. 관리 못해가지고 불났다든지 이런 거 있잖아. 알겠죠? 그러면 이제 은행은 뭡니까? 돈 빌려준 거에 대해서 회수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요게 뭐예요? 구제야. 자, 그러면 내용이 뭐냐 이 말이야. 예? 침해와 구제는 침해하는 사람은 누군데? 제3자나 저당권 설정자의 침해 행위에 대해서 침해 행위에 대해서 누가 구제하는 거야? 물권자인 저당권자가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침해와 구제다. 이 개념도 모르고 시험 치러 가는 사람은 수두룩합니다. 알죠? 침해하는 사람이 어떻게 돼? 내가 은행에 보세요. 은행이 대출해 주는데 이 담보 가치를 떨어뜨리는 행위가 뭐라고요? 침해 행위야. 그럼 떨어뜨린 놈들이 누군데? 제3자가 떨어뜨린 경우가 있지. 파손시키는 경우 있잖아.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까? 이마가 제3자가 됩니까? 술 처먹고 음주운전 해가지고 돌진해 본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게 건물에
봐라, 여러분 건물이 없으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 건물을 도대체, 그럼 건물 파손됐어, 안 됐어? 됐잖아. 그럼 같이 떨어져, 안 떨어져? 떨어지잖아. 그래, 제3자가 침해하는 행위. 그리고 여러분 관리를 잘못하면 불 나쁘단 말이야. 그럼 담보같이 떨어지죠? 그럼 은행은 뭐합니까? 전화들이 이리 옵니다. 보충해야지. 이게 담보물 보충 청구권이야.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 침해 행위에 대해서 얘가 뭐 할 수 있는 거? 구제할 수 있는 게 1번, 2번, 3번, 4번이 있다고. 에? 에? 알겠지? 자, 그러면 첫 번째가 뭘까? 첫 번째가. 에? 물권적. 자, 한번 물어볼게. 저당권은 물권이 아니야. 지금 물권법 하고 있어, 아직까지. 마지막이지만. 자,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죠? 종류가 뭐뭐 있었어? 안 되겠다. 또 판소노트 36페이지 펴봐라. 미치겠다. 이래 지도 다 끝내겠나, 오늘. 그렇죠? 자, 종류가 뭐뭐 있다? 반환 청구. 반환 청구.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할 수 있다. 자, 그런데 이 저당권은 한번 보세요. 저당권은 돈을 빌려주지만 이 설정만 해놓지만 점유를 얘가 합니까? 얘가 합니까? 여러분 집을 누가 점유하고 있어? 설정자 여러분이 사용수익하고 있잖아. 얘는 돈만 빌리고 설정만 해놓는 거야. 맞지? 점유를 수반하지 않기 때문에 무슨 청구권? 반환 청구를 행사할 수가 없다라고 36페이지 밑에 보니까 누군지 몰라도 별표 해놓고 지랄 틀어놨죠? 맞죠? 지역권 할 때도 했잖아. 지역권도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 맞죠? 무조건 시험에 나온단 말이에요. 저당권 아니면 지역권. 작년에 지역권도 내고 뭐 냈습니까? 저당권도 냈다. 반환 청구 안 된다는 거. 알겠어요? 뭐를 수반하지 않으니까? 점유를 수반하는 거. 근데 방해 제거나 예방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자, 보세요. 야, 임마, 네가 임마 와서 뭐 쓰고 있으니까 뭐니까 담보값이 떨어지잖아, 임마. 나가, 임마. 할 수 있어, 없어? 그리고 옆에 건물 넘어질라 그래. 옆에 있는 건물이 지진 나가지고. 예? 그러면 예방 조치해.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누가 가서? 은행이 갔어. 알겠습니까? 그래서 방해 제거나 예방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시험의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지역권과 동일하죠. 맞습니까? 이렇게 됩니다. 자, 침해와 구제는 몇 페이지입니까? 66페이지죠? 맞아? 66페이지. 그럼 옆에다가 물권 요청권, 반환 청구권 X 돼 있으니까 그거는 몇 페이지 참조 적어놔? 지금 몇 페이지 보고 있었어? 36페이지 참조. 36페이지 참조. 맞아요? 36페이지에서 했다. 오케이? 여기입니다. 시험에 가장 많이 낸 거 이겁니다, 이거. 여기서 가장 많이 낸 거.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가 없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거 했고. 자, 1번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요겁니다. 됐어요? 자, 2번에서 중요한 거. 담보물 보충 청구권. 자, 담보물 보충 청구는 자, 요게 이제 3억짜리인데 1억 대출해줬는데 가치가 떨어져 가지고 7천만 원 됐어. 누가 잘못해가지고? 채무자 잘못해가지고. 그러면 은행에 전화 와서 뭐랍니까? 보충하라고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맞죠? 자, 이게 담보물 무슨 청구권? 보충 청구권입니다. 자, 전지 조건은 누구의 기책 사유로? 자, 저당권 설정자의 무슨 사유로? 책임 있는 사유로, 귀책 사유로, 담보가치 현저히 떨어졌을 때. 맞죠? 자, 저당권자는 뭐 한다? 담보물 보충 청구권 행사라고 한단 말이에요. 됐어요? 됐습니까? 네, 됐어요. 이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이 태풍 지진 나가지고 이렇게 맞았을 때, 지진 나가지고 이렇게 흔들리고 이래가지고 태풍 나가지고 막 물 잠기고 이랬단 말이야. 그럼 담보가치 떨어져, 안 떨어져? 쫙 떨어지잖아. 맞죠? 그럼 은행이 집행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들어오잖아? 근데 거기 있는 이재민들이 뭐라 합니까? 특별재난구역 설정해주세요. 합니까? 특별재난구역을 설정을 하면은 1년 동안 뭐 하지 못해요? 그거 못 들어간다니까. 알겠죠? 그래서 특별재난구역을 좀 해달라고 이렇게 하는 이유를 아시겠어요? 은행이 못 들어가게 만든다고. 알겠습니까? 그러면 국가에서 그 이자 부분에 대해서 내줍니다. 대신. 이 내용도 모르고 이때까지 우리 뭐가 TV를 보고 있었다. 특별재난구역이 뭔지도 모르고. 맞죠? 알겠어요? 그래 되는 겁니다. 이게. 알겠죠? 근데 만일에 이제 특별재난구역이 아니고 지가 잘못해가지고 박살났다 이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가 다 책임져야 됩니다. 쳐야 됩니다. 돈 다 갚아야 돼. 그래서 담보물 보충청구권 행사를 해야 됩니다. 그럼 보충청구권 행사하면 보충되죠? 그러면 이제 여기 나오는 뭐 즉시 변제 청구권. 돈을 안 갚으면 즉시 변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뭡니까? 기한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변제 들어갈 수가 있고, 내가 손해생기가 돼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말이에요. 자, 그래서 내가 저당권자다. 요것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즉시 변제 청구 들어가면서 손배 들어갈 수도 있다 말이에요. 상기 뭡니까? 상기 동안 상기가 아니고 3개월 동안에 뭡니까? 연체를 했단 말이야. 그럼 은행은 겸해넣어보죠. 연체 한번 해봐. 3개월 연체하면 겸해 들어온다고. 알겠습니까? 자, 들어오는데 그때 기한이익 상실시키고 즉시 변제하면서 손배 들어가는데 담보물 보충 청구권에서 보충이 돼버리면 손해 생길 게 있어 없어? 이 못 청구 못해. 알겠어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담보물 보충 청구권은 누구의 기책 사유로? 채무자, 선하고 설정자로 나옵니다. 설정자의 기책 사유로 담보가 현재 떨어졌을 때, 자, 저당권자가 뭐 할 수 있다고? 보충하라고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말이야. 요거 들어가면 요 두 개 못 해요. 근데 얘가 안 들어가면 얘 들어갈 수는 있다 말이야. 근데 총 몇 가지가 있다고? 네 가지가 누구의 구제 방법이다? 자, 제3자나 저당권 설정자의 침해에 대해서 저당권자의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 말이야. 됐어요? 이거 한번 이해만 하면 이건 껌이야 껌. 너무 쉬워. 자, 그래서 내용 정리하러 갑니다. 책에. 자, 394페이지. 저당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줄하고 두 번째 줄 것이고 읽어볼게요. 저당권은 목적물에 대한 교환 가치를 파악하여 그 채권의 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교환 가치를 감소시키는 것은, 자, 현관편이시고 교환 가치 감소시키는 것도 저당권의 뭐라고요? 침해다. 대표적인 게 밑에 보시면 저당권이 설정된 살림을 부당 별채하면은 가치가 떨어지잖아. 이런 것들이 뭐라고요? 침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옆에 나오잖아. 저당 건물에 대한 붕괴 행위. 붕괴. 그게 침해 행위 맞죠? 아니, 침해가 된단 말이야. 이랬을 때 구제 방법, 누가 구제하는 거라고? 갈로 적어 놓자. 저당권자가 구제하는 게 구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저당권자가 뭐 할 수 있는데? 물권적 처분 행사할 수 있지? 첫 번째 줄하고 두 번째 줄 것이고, 방해제거나 예방은 청구할 수 있는데, 다섯 번째 줄에 끝에 가면은 반환 청구권이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야. 자, 이 내용은 183페이지 참조해 놓으시고. 그럼 183페이지 했을까 안 했을까? 했겠지? 183페이지로 갑니다. 자, 183페이지. 자, 183페이지 가면 1번 있습니까? 1번. 거기 보시면 지역권과 전하고 파랗게 돼 있네. 누군지 몰라도 별표 해놨죠? 지금 또 쳐놔. 나중에 많이 하다 보면은 빵꾸 납니다. 별표를 많이 치다 보면은. 자, 지역권과 저당권은 반환 청구권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옆에 기출지문도 했죠? 바로 옆에 기출지문 있잖아. 바로 옆에 기출지문 파란 거 옆에. 맞아요? 그래서 이거 시험에 잘 나온단 말이야. 이게 33회 때도 기출됐던 지문입니다. 됐어요? 그럼 몇 페이지 참조 적어놔 또? 394페이지 참조. 그리고 346페이지도 참조 적어놔. 지역권은 346페이지 보면 나와. 그럼 저당권은 394페이지 보면 나오고. 알겠지? 요
아유. 자, 그래서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를 했고요. 자, 넘어와서 394페이지에 와서 394페이지에 가장 별표를 많이 해야 되는 게 반환 청구권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방해 제거나 예방 청구할 수는 있다. 그 내용이고 그 다음 밑에 2번입니다. 손배 청구할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 번째 주까지 줄 것이고 손배 청구할 수도 있다 이 말이고 자 옆에 가서 3번에 별표한 게 362조입니다. 저당권 설정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현관펜 자 담보 가치를 떨어뜨리는 침해 행위를 누가 한다고? 저당권 설정자의 귀책 사유로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저당물의 가액이 현저히 감소 줄 것이고 그러면 현저히 감소시킨 애가 누구야? 저당권 설정자지. 그러면 저당권자는 현관펜 저당권 설정자에 대해서 은행은 설정자 채무자에 대해서 원상 회복 등은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담보물 보충 청구권입니다. 자, 그래서 밑에 법조문 밑에 가면은 이 청구권 행사를 하면은 두 번째 줄 즉시 변제자 손배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첫 번째 줄 끝에 가면 손배나 즉시 변제 청구할 수는 없다 돼 있죠. 담보물 보충 청구권 행사하면은 첫 번째 줄 끝에 가면 손배 청구도 못 하고 즉시 변제 청구도 못 한다 돼 있어요? 아, 그거 돼 있잖아. 왜? 보충이 되니까. 오케이? 이해됐지? 그거 나왔다고요, 시험에. 자, 그 다음에 4번 가서 즉시 변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줄하고 두 번째 줄 보시면 돼요.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실게 했을 때는 기한이익 상실을 하고 즉시 변제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밑에 예제 문제 바로 풀어볼까요? 저당권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거. 자, 1번 맞나요? 틀렸나요? 우리가 아까 저번 시간에 저당권은 한번 보세요. 자, 우리 복수해보자. 저당권을 넘기면 피담보채권 따라갑니까? 안 따라갑니까? 따를 수, 수반성. 맞죠? 자, 이거 변제로 소멸하면 이것도 소멸한다. 부종성. 들어봤어요? 그렇게 됩니다. 분리양도 돼, 안 돼? 피담보채권하고 저당권을 분리양도할 수는 없다. 왜? 무슨 성 때문에? 수반성 때문에. 그러면 1번 지문 맞아 틀려? 없다 해야 되지. 맞죠? 자, 그리고 또 한번 물어볼게. 저번 시간에. 지역권과 요역지 소유권과 지역권은 분리양도할 수가 있다 없다? 한번 다시 할게. 자, 어깨 펴고. 자, 고기 걸리고, 고기 걸리고. 갑자기 지역권 했는데. 지역권 똑같아. 지역권에서 요역지 소유권과 지역권은 분리양도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여기서도 분리양도할 수가 없다. 알겠지? 거기서도 뭐가 나왔습니까? 부종하여 이전한다고 했잖아. 292조. 부종하여 이전한다고 했잖아. 분리양도 안 된다고 그렇게 강조했는데. 기억이 날란가 몰라? 날란가 몰라? 알겠지요? 예. 네. 괜찮아요. 대답 안 해도 됩니다. 충분히 감내가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내려갈 때마다 그러잖아요. 아이고, 집에 가면 나갈 때마다 다 잊어버리고 뭡니까? 원래 다 그런 겁니다. 원래 다 잊어버려야 다시 담을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재면 다 기억이 남았겠죠? 맞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기억이 다 남아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 머리가 폭발합니다. 맞죠? 빠지면서 여러분이 여기 뭐예요? 콩나물 알잖아요. 콩나물. 콩나물도 어떻게 됩니까? 물 뿌리면 계속 새잖아. 근데 계속 잘 안 자라. 콩나물 본 적이 없구나. 계속 자라고 있는 거야. 알겠죠? 계속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래서 시험 치고 가면 된다고. 걱정하지 말고. 예? 와서 저희한테 한탄하면 어떻게 돼? 지금 자기 머리에 뭐 기억이 한 개도 안 난다고 내일 와서 자꾸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그럼 나 뭐라 생각해? 저 사람 바본가? 이렇게 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원래 그런 거예요. 저도 다 잊어버려. 다시 다듬고 해야지. 반복하다 보니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된다. 자, 그래서 1번 내용 분리해 양도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2번 지문은 맞습니까? 틀립니까? 핵심이. 자,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 제3 취득자지? 경매에 될 수가 있다. 있다. 예? 여기 했잖아. 예. 법조문대로 된다니까. 경매에 될 수가 있다. 맞고. 3번은요. 자, 우리가 아까 32회 때는 임차권에도 미친다 했잖아. 지상권에도 미쳐 안 미쳐? 미칩니다. 건물의 저당권 설정인데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이나 임차권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 했잖아.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미친다 진짜 잘 낸다고. 자, 그래서 3번이 맞다 틀렸다. 맞는 내용이고 4번 지문 핵심 단어 얘기해봐. 차임채권 압류 후냐 전냐 해야 되잖아. 차임채권의 현관펜 압류 이전 때문에 틀렸죠? 압류 후로 고쳐야지. 차임채권이 과실이니까 과실은 압류 후에 미친다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지문은 제3취득자 포인트지. 제3취득자는 그 비용을 우선 상환받을 수 있다 했지. 있다 해야 되죠. 자, 그래서 답이 몇 번? 3번입니다. 자, 요거는 또 32회 때는 요 지상권을 뭐로 냈다고? 임차권으로 고쳐서 냈다고요. 예? 건물의 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나 건물 소유 목적하는 임차권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 해가지고 32회 내고 29회 때는 지상권에도 미친다. 알겠죠? 그렇게 내는 기라. 알겠죠? 자, 됐습니다. 넘기시고 이제 361조가 아까 분리 양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두 번째 줄하고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묶으시면 되고 29의 기출입니다. 분리 양도할 수는 없다. 됐습니까?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밑으로 가서 부종성 또 나오네. 자, 우리가 361조는 수반성에 대한 내용이고 위에 법좀 한번 읽어봅시다. 361조. 저당권은 그 담보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에 담보를 하지 못한다. 분리 양도돼 안 돼? 안 된다. 시험에 냈다고. 361조. 별표 넣으시고 옆에 기출지문 또 그대로 냈습니다. 똑같이. 369조 밑에 가서 저당권에 담보된 채권의 시효 완성 기타 사유로 소멸할 때는 같이 소멸한다. 저당권도. 맞죠? 붙어서 같이 죽는다. 부종성입니다. 바로 옆에 기출지문도 있죠? 그대로 냈다고. 알죠? 그 부종성과 수반성은 어디에? 지역권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저당권도 그대로 적용이 되고 맞지? 자, 반환 청구를 행사할 수도 있다 없다? 없다. 방해 제거나 예방만 된다. 같이 정리하면 되겠네. 될란가 몰라. 될란가 몰라.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자, 특수저당권은 우리가 이제 공동저당 나오잖아요. 맞죠? 공동저당은 뭡니까? 안 합니다. 왜? 이 공동저당을 해주면요. 안분 배당한다고 안 그래도 계산 문제, 개론에서 계산 문제 포기를 했는데 이거 푼다고 뭐 시간 3분, 4분, 5분 걸립니다. 맞죠? 그래서 공동저당은요. 정답이 몇 번이겠습니까? 공동저당은. 모든 시험의 정답은 4번입니다. 하나, 둘, 셋, 넷, 4번. 18회 시험의 공동저당 계산 문제 정답 4번입니다. 25회 때 공동저당 계산 문제 정답 4번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27회 때 공동저당 계산 문제 정답 4번입니다. 아시겠죠? 얘들은 뭡니까? 공동저당 내면서 뭡니까? 죽을뿌락 4번 내봅니다. 알겠죠? 왜? 계산하다가 죽을뿌란 말이에요. 알죠? 네, 그래서 이 공동저당 내는 문제는 이 젊은 사람이 들어가면 내는데 이게 오류가 생길 수 있거든. 그래서 잘 안 냅니다. 알죠? 자, 그래서 공동저당은 안 합니다. 강의. 언제 하느냐? 5, 6월 달에 한 문제 풀어줍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안분 배당하고 이렇게 곱하기 해가지고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설명합니다. 알죠? 그래서 우리는 근저당만 합니다. 근저당이 지금 10년 동안 뭡니까? 8번 나왔거든. 맞죠? 2번 나왔는데 정답 몇 번이야? 공동저당은? 4번이죠. 4번. 아시죠? 4번이야. 근데 어떤 분이 와가지고 공동저당 나왔는데 3번이 답이 된대요. 그냥 틀려 그냥. 그 틀리는 게 나머지 시간에 다른 거 풀 수 있다니까. 알겠죠? 자, 그래서 공동저당은 난리입니다. 자, 근저당 또 우리가 4월 달에 자, 설명을 드릴게요. 자, 4월 달에 설명합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를 했고 좀 쉬었다가 어디로 가냐면은요.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을 할 겁니다. 가등기 담보 등의 법률. 어디냐면은 페이지가 617페이지 표시면 돼요. 알죠? 자, 좀 쉬었다가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을 설명드립니다.